공부만 시킨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지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대학교 가서 나이 들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면서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높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착한 아이로 자라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부모의 다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으로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깝다라는 거죠. 물론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은 부모의 입장으로, 부모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바라는 것, 아이가 바라는 인생이란 어떤 걸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고 보면 아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성적을 잘 받는 거, 또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거, 결국에는 모두 행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신가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이 교육을 하셔야 될 텐데, 요즘 세상이 정말 행복하기도 좀 쉽고 어쩌면 좀 불행하기도 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변했죠. 정말 과거에는 신분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가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자유가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좀 좋지 않은 결과 이런 것들을 얻어냈을 때 그만큼 또 불행한 마음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행복에 자기의 책임감, 자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 모습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SNS라든지 주변 사람들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비교도 많이 되죠.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더 불행해지기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요즘 아이들 뭐 연필 아껴 쓰는 그런 일도 없고 학교에서도 물건을 너무 주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막 다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물질은 풍요롭지만 정신은 이렇게 빈곤하기 쉬운 세상, 부모가 많은 것을 주는데 아이가 행복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자기 자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공부만 시킨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지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대학교 가서 나이 들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공부 안 하고 놀면서 오직 놀기만 해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삶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행복한 방법을 어릴 때부터 아는 아이가 그 행복의 힘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아이가 그 행복을 찾도록 하는 방법,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챙길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제일 중요할까요? 친구? 뭐 좋은 집? 아니면 뭐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마다 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씁쓸합니다.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마음이 없다면 많은 돈과 많은 친구와 많은 재산과 많은 명예 아무런 소용이 없죠. 반대로 마음만 편안하다면 돈이 좀 없더라도 친구가 없더라도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공부를 시키는 것 뭐 여러 가지 좋지만 그거 이전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부모님이 따뜻한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것, 따뜻하게 아이를 많이 감싸주는 것,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놀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아이가 충분하게 놀 수 있다면 마음이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요, 모든 욕구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그런 욕구인데요.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욕구를 추구하고 목표로 해서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약자잖아요. 우리 뭐 금쪽이 그런데 보면 부모님이 폭력적일 경우에 아이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박탈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삶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편안한가? 그를 위해서 우리 아이는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은 참 안전해.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안아줄 거야. 나를 수용할 거야 라고 느꼈을 때 아이의 안전의 욕구가 차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아이의 말을 많이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해 준다는 것, 아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라는 거죠.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아이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 라는 것들에 그 아이의 의견을 많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는 뭐 헤어스타일 하나 하는 것, 뭐 옷 입는 거 하나 하는 것까지 부모님께 모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그런 선택까지 일일이 다 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부모가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알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반드시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여유로 줄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자꾸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수용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여서 아이의 뜻대로 해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말이 정말 틀렸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은 절대 받아들여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못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의 의견을 엄마가 아빠가 귀 기울여 듣고 있어 라는 태도는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과자를 먹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단 음식을 먹겠다.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죠. 그래, 그럼 과자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할 수 없잖아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럴 때는 먹고 싶구나 라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죠. 말을 너무 자르지 마시고, 왜? 아이의 욕구가 잘못됐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라고 자르지 마세요. 그러고는 일단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게 밥을 안 먹고 과자를 먹는다면 건강에 안 좋잖니? 배가 아프지 않니? 건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을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할 수 있게 하고 수긍하면서 먹고 싶구나 라고 들어주시고, 하지만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놀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동생, 언니, 형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어른들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만의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건강하게 발산하지 못하면 몸으로 그 스트레스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몸이 경직되고 마음이 경직되면서 사람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공격적이다 혹은 너무 침울해져 있다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해야 되겠죠. 건강하게 발산하지 못한다면 폭력적인 방식 혹은 욕 같은 그런 방법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니까 그 전에 충분히 몸으로 뛰어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그래서 건강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의 행복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하게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들, 욕망이 있는데요. 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사실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한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거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시 황제 있죠? 진시 황제는 행복했을까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을까요? 징기스칸은요? 이런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철학자 중에 디오게니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디오게니소스가 그랬답니다. 태양을 가리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가 와서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디오게니소스가 이야기한 것이 나는 햇빛만 있으면 됩니다. 비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니소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더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하려고 하는데요. 다 가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은 바라는 것이 더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없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다라는 거죠. 100만큼 가지면 사람의 욕심은 또 금세 20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큼 또 가지면 그 다음에는 욕심은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해서 욕심이 끝도 없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정 스님처럼 뭐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산속에 사는 수행자도 아니고 그렇게 완전히 무소유의 마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욕구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원하는 거죠. 반면에 욕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욕구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커지는 욕심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욕구를 채우면서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욕망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제어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어렵고 아이들에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훈육을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훈육을 해야 될 텐데 마침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훈육의 방침이 있더라고요. 이 방침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을 가르칠 땐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규칙을 가르칠 때에도 부모가 너무 무르게 접근하면요, 아이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용하고 들어주시다가 이 순간부터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딱 말과 표정을 단단하게 엄격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강압을 하거나 또 지나치게 허용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영역을 설정해 두고 이 안에서는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시되 이 선을 바깥쪽으로는 넘어서지 않도록 반드시 훈육으로 딱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바깥쪽으로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나 또 강압적이면 안 되겠죠. 또 떼쓰는 아이와 타협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훈육을 받을 때 그 훈육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떼를 쓰고 부모를 이기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쉽게 쥐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딱 정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셔야 됩니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해서 그 선을 흐물흐물 비켜 나가다 보면 훈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세 번째로 반드시 가르치셔야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을 수용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시죠?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또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데 사람은 자꾸 자기의 부족한 면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만약에 내가 이랬다면 하면서 자꾸 현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참 더 강하거든요. 어른들은 살면서 점점 뭐 이렇게 내가 공상하고 부러워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 나가는데 아이들은 상상력도 크고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이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라는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꾸 친구 엄마는 이랬다, 친구 아빠는 이랬다, 친구네 집은 또 이렇다고 하더라, 또 뭐 핸드폰을 사줬대더라, 놀이동산에 갔다 왔대더라, 친구는 뭐를 잘하는데, 키가 큰데, 잘생겼는데, 예뻤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해. 그냥 받아들여. 수학을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내가 수학을 못하는 상태구나 라는 것은 수용을 하되 발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못하는 상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아이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일기 혹은 감사 기도를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종교가 있다면 기도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쓰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번 가족 회의 시간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나는 참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거저 얻은 것, 하늘에서 떨어진 것,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여기서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는 밖에서 길바닥에서 자야 된다. 이 당연한 밥 한 그릇도 없다면 길에서 구걸을 해서 먹어야 된다. 내가 이 쓰고 있는 샴푸와 비누들 이것이 없다면 그냥 물로만 씻고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에 못 가지면 때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이것들을 일구어냈고 너는 지금 그것을 거저받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일기, 기도, 대화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을 갈 때요, 아침에 아이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늘 쭉쭉이를 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이렇게 쫙 손발을 이렇게 펴면서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해주다가 어느 날 제가 늦어서 못 해줬더니 아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쭉쭉이를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니다. 아빠가 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못 해주는 날은 못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는 날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해주는 날은 당연하고 안 해주는 것을 화를 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빠가 안 해주는 날 화를 내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모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길러주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집이 없어져서 길에서 잘 수 있는 가능성,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을 수 있는 가능성, 엄마 아빠가 없어서 네가 혼자 고아로 자랄 수도 있었을 가능성, 또 오늘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큰 문제가 벌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이 모든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집에 살고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고 부모님이 너를 감싸주고 있고 별 문제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았다. 이것이 모두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감사하자라고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적인 것 이전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요, 스스로 적절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의 스텝이거든요.
차례차례 편안한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면서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스텝을 차례대로 간다면 마음은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마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행복한 일상을 살고 또 그 행복한 마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의 밑바탕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도외시하고 그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 되면 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키워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